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그 후유증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울산 공약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예정됐던 각종 지자체 지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사 개최와 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자칫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예정됐던 제45회 남산은월문화제는 무대와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파면 결정 다음 날 전격 취소됐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됐던 제3회 행복남구 가족체육대회 행사도 그린차박 페스티벌도 연기됐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22일 예정됐던 장애인 관련 행사도 연기됐습니다. 북구청은 25일 원주에서 개최 예정이던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당초 5월 말 개최 예정이던 중구의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공교롭게도 대선 일정과 겹치게 되면서 행사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공을 들여온 울산 7대 공약, 23개 세부과제 등 대통령 공약 사업들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가면 큰 틀에서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새로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넣을 테고요. 특별하게 추진 애로사항이 많다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 실현성이 없다든지 큰 효과가 없는 거는 저희가 좀 수정 보완해서 다른 대선 공약을 또 발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승기를 잡은 야권의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김기현, 박성민 의원 등을 향해 내란 옹호, 헌정 유린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키우는 등 정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청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해오름 동맥을 맺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을 지목해 동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자로 북구 연암동 소재 울산시티병원을 울산 지역 제3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티병원의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준비 과정과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지난해 3월 1일 제1호로 울주군 햇살 아동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제2호 남구 보람병원에 이어 이번 울산시티병원까지 3호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통리반장 가운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5일 뒤인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증설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울산시도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이번 공장 증설 사업에는 총 2,118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 공사의 착공에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에 대한 합동감식이 지난주에 실시된 데 이어 어제는 언양읍 산불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전기적 요인과 등산객 실화 등 다양한 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는데 결과는 3주 뒤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대에서 발생해 29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진 언양읍 대형 산불. 불이 꺼지고 12일 만에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고 있는 화장산 구람사 일대 100제곱미터 규모 임야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정기적 요인이나 입산자 실화 등 불이 시작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7개 기관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감식반에 전선 등 현장에 남은 잔여물과 불길이 지나간 흔적 등을 살피며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발화된 그 운임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감식을 했고 혹시 현장에 뭐 잔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감식을 했는데 다양한 원인을 두고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화재 신고 당시 연기가 포착된 현장 CCTV는 1분여 만에 작동을 멈추면서 발화 장병과 용의자 등은 포착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거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하면 뛰어 올라가 불을 보고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서 끈다고.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다 미친 듯이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었는데 등산 오시는 분들. 현장에선 라이터 등 발화 요인이 될 만한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합동감식반은 CCTV 전선 등의 합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선과 펜스 등을 채집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진 최대 3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그동안 용의자 특정을 위해 언양 산불 현장 CCTV 분석과 등산객 탐문 조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6일엔 온양읍 운하리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은 농막에 싱크대를 연결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불이 난 걸로 보고 50대 남성 용의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과 관련해 100여 개에 가까운 기관과 단체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온양읍 산불과 관련해 현대차와 SK, HD현대중공업, SO일 등 관내 37개 기업체와 NH농협은행, BNK 경남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을 포함해 모두 96개 기업체와 기관, 단체에서 생수와 간식, 장갑 등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산불 진화와 복구 과정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후원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산불로 훼손된 돈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해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불에 타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5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화폐는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 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울산과 경북, 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 및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의 지급과 피해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 70% 이상 지원, 그리고 치유휴직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자부심을 살리자는 의미로 추진하는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점검 보고회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논의된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에는 이달부터 스마트 쉼터형 버스 정류장을 확대 설치하고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사업 등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문수축구장 프로축구 셔틀버스를 본격 운행하고 6월부터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 전기형 마차인 벨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도 울부심 생활플러스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난 주말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와 울산공업축제 직장인 가요제가 잇따라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일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열린 2025 울산공업축제 직장인가요제 남구편에선 현장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참가자가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야외광장에선 2025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가 열려 다양한 장르의 4개 팀으로 구성된 버스팅 공연과 함께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의 올해 첫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구군에서는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도 만만치 않은 요즘, 이들 업소는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물가와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착한 가격 업소로 운영 중인 울산의 한 음식점. 칼국수 한 그릇이 단돈 6,000원.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착한 가게라도 꼭 그 가격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올리고 싶지만은 오를 만큼 올라도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그 가격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8년째 착한 가격 업소를 운영 중인 또 다른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운영 부담이 커지자 최근 음식 종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울산의 착한 가격 업소는 210곳.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인증이 취소된 업소는 28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9곳, 올해 들어서도 벌써 3곳이 인증이 취소됐고 이 가운데 21곳은 폐업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인증받으면 지자체로부터 홍보와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값과 인건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업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정만 해놓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그냥 유지만 되면 하는 건데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동양대 봉투 주는 거 이게 무슨 큰 돈이야 되는 거죠. 지자체는 예산을 더 확보해 이들 업소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확대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지만 업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함께해온 착한 가격 업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박람회는 울산시와 경남도의 채용 광역화에 따라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제공해 지역 인재들의 취업 달성과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울산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등 7개의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전략특강과 공공기관 채용정보 설명, 취업지원제도 홍보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3만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대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서 지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개 광역시의 빈집은 26만 7,800채에 달하며 울산은 이 가운데 11.5%에 달하는 3만 900채로 전년 대비 1,330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의 빈집 정비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0명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이용자 등의 인권 상황은 물론 인권 교육 실적과 인권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2025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울산공고 체육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5일간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CNC 밀링과 용접, 애니메이션과 제빵 등 23개 직종에 12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근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수십 건이 올라와 학교 측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이 대학 한 학부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 여성 나체 사진 등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당시 대화방에는 2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유포자는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보고 싶은 사람은 개인톡을 보내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해당 학부 회장단은 즉시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으며 대학 측은 한 학생이 한 달 전 노트북을 분실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학생 이름으로 음란물이 올라왔다며 경찰이 조사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 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